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세기 후반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대국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력균형 외교를 중시했던 영국이 왜 미국을 저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63년 영국은 7년 전쟁의 일부라 할 수 있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통하여 북미 대륙에서 프랑스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며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대영 제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 독립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대서양의 유대는 단절되었고 많은 영국인들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였죠. 그리고 1820년이 되자 미국의 독립을 지켜본 중남미의 스페인 식민지들이 본격적으로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열강이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미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먼로 선언을 하게 되죠. 당시 유럽 열강에 비하여 턱없이 약했던 미국이 이런 강수를 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는데, 미국이 힘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먼로 선언을 통하여 쉽사리 영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려 했던 대항 심리는 향후 미국이 대국화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편에서 소개한 바 있는 윌리엄 템플의 자손인 헨리 존 템플, 즉 파머스턴 총리는 1830년부터 1865년 수상 재임 중 사망할 때까지 30여 년간이나 대영 제국의 절정기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는 유럽과 중동에서 러시아와 프랑스를 상대로 대결을 지속하고,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으로 실리를 취하며 캐나다에서는 긴 국경을 맞대고 있던 미국을 위협하며 대영 제국의 힘과 위신을 온 세계에 떨친 인물이죠. 특히 그는 미국이 향후 영국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될 것임을 예견하였는데, 마침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생함으로써 파머스턴은 미국의 부상을 저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파머스턴은 영국이 남부의 편을 들어 남북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미국을 2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시 영국의 국내 여론은 패권 도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관심보다는 노예제 폐지라는 인도적 목표를 내건 북부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물론 영국이 개입을 주저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그것은 유럽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엄청난 수의 육군을 짧은 시간에 조직하고 전쟁을 수행하던 북부의 엄청난 물량과 동원력 때문이었죠. 전쟁 결과 미국은 통일되었고, 이제 적어도 미대륙에서는 유럽이 함부로 그들을 저지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미국의 힘이 대륙 바깥으로 확대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난 후 30년 동안 미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보이며 주요 공업 생산 능력이나 무역액이 이전에 거의 2배로 증가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 독일 역시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통일을 이룩하고 급속히 대국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독일은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러시아와 동서로 대치함으로써 견제를 받으며 성장한 데 반해 미국은 그 어떤 제지 세력 없이 카리브해 남쪽이나 태평양으로 무한히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력균형 외교를 금과 옥조같이 지켜오던 영국이 왜 미국의 부상을 저지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가 되죠. 1895년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영국령 가이아나의 국경 분쟁 때 먼로 선언을 앞세워 자신들의 중재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팍스 브리타니카의 자존심을 갖고 있던 영국의 수상 솔즈베리는 먼로 선언 따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하였기 때문에 이제 양국의 전쟁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독일이라는 변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때가 4편에서 말씀드린 트란스발 침공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었는데, 유럽에서 성장을 거듭하던 독일이 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보어인에게 노골적으로 영국을 적대시하는 전문을 보냈고, 이 전문이 런던에 알려지며 영국은 독일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비렐름 2세는 세실 로즈 등이 기도한 제임슨 봉기는 영국의 음모이고,
그 실패는 영국의 수치라며 노골적으로 보어인을 지지하였는데요. 이제 영국은 미국의 위협과 독일의 위협 중 어느 것을 택할지 결정해야 했는데 솔즈베리 수상은 결국 멀로 선언이라는 영국인이 보기에는 기이한 이 선언을 인정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특히 솔즈베리 조카이자 내각의 2인자였던 아서 벨푸어는 여기서 벨푸어는 벨푸어 선언의 그 벨푸어가 맞습니다. 나는 미국과의 전쟁을 내전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이상한 혐오감을 갖게 된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독일의 위협에 대한 비중을 높였고 미국에게는 양보를 거듭하며 미국의 팽창에 거의 무한정한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 예로 영국은 1901년 영미 공동건설을 추진하던 파나마 운하를 일순간 미국에게 넘겼고 영국 식민인 캐나다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억누름으로써 알래스카 국경 문제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하였으며 미국의 쿠바 지배나 필리핀 영유 모두를 손쉽게 인정해 주기도 하였죠. 게다가 영국은 독일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세계 각지로부터 군사력을 철수시켜 유럽에 집중시키고 프랑스나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 등 대독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포위망을 벗어나려는 독일에 의하여 1905년 탕헤르 사건이나 1911년 아가디르 사건 등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은 독일의 위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독일과의 공존 가능성을 너무 일찍 포기하고 오로지 억제하고 봉쇄하려 한 외교적 실수를 범한 것이었죠. 전통적으로 세력균형 외교를 중요시했던 영국이 자국의 외교 스탠스를 유럽에 한정하지 않고 대서양 건너편의 신흥 강국 미국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였다면, 그리고 미국에게 양보한 것의 절반을 독일에게 분산시켰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제1차 세계대전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리적 한계가 명백한 영국이 러시아나 미국과 같이 땅이 넓은 나라에 대항하는 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영 제국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여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야 했지만 미대륙과 태평양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연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는데 영국의 과도한 양보와는 반대로 미국은 영국의 지원 요청에 시종일관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이미 미국의 외교가 영국의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1917년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희대의 폭거를 일으켜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종료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전쟁 채권 차입으로 인하여 채무국이 되어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국이 쇠퇴하는 징후가 발견되면 제국은 추격해오는 도전국의 힘을 인정하고 양보와 화친을 겸하며 그 힘을 흡수하는 것이 현명한 외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영 제국은 독일에게는 압박으로 일관하면서 미국에게는 과도한 양보를 계속하였습니다. 과연 영국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위에 벨포어의 연설에서도 보았듯이 앵글로색슨주의에서 출발한 독일 주정론 때문이었는데요. 영국은 미국과 독일의 부상에 대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실시해왔던 세력균형 외교 전략을 취했어야 했지만 과도한 앵글로색슨주의를 앞세워 그 공간을 유럽으로 한정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19세기적 시각, 즉 민족주의적 국제정치의 흐름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국이 맹목적으로 미국을 인정했던 것에 반해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국의 실책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 뿐입니다. 아울러 1등 국가로서 개혁과 개조를 통한 국력 증강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지 않고 단순한 영향력의 조정으로 제국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영국의 큰 실책이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20세기 영국의 몰락은 비록 제국이라 하더라도 항상 국가를 개혁하고 개조하며 변모하는 힘을 유지해야만 국제사회에서 그 힘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